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사업 유치 동의안은 그동안 두 차례의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집행부로부터 제한 이유와 사업의 규모 등 유치에 따른 기대 효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고, 소관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 상호간 찬반 의견 개진에서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가칭 동영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사업 유치 동의안이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가칭 동영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사업 유치 동의안은 시민들의 관심이 깊고 타 상임위원회 의원님들 의견도 다시 한번 충분히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벨트 의안으로 상정하여 의결하게 됨을 예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님이나 반대하는 의원님 모두 우리 통영시를 아끼는 애정 깊은 마음이라는 점 서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정책부와 가칭 통영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사업 유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연의 유정철 위원장님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당시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예산의 업무 부담에 대하여 의결을 특하고 하는 사항으로서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가칭 통영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사업의 투자 제한을 받음에 따라 안전국가산업단지와 인계 안전위반사업단지 조성 과시하로 기업 유치 및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천연가스 발전소를 우리 시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수산업과 조선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한류수도, 조망길국가 등 관광산업의 인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대해 왔으나 최근 미 FDA 위생 전문단에 의해 우리 지역 수산물의 잠정 수입 중단 조치에 따른 물가공 업체 등 현장 근로자의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우리 조선산업은 유럽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국내 2012년도 2분기 누적 수주량이 전년 대비 61.4%가 감소하는 등 불안한 상황이며, 또한 조선 관련 산업의 경기 악화 및 수주 물량 감소로 협력업체는 물론 관련 기업까지 파산으로 이어져 근로자의 경우 전년 성관비 14,733년 대비 30% 정도 감소, 일자리 없어지는 등 지속되는 지역경기 침체에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안전위반사업단지가 2009년 10월 승인된 이후 몇 달 출하자가 없어 산업단지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때에 현대산업개발 측의 투자 제안으로 천연가스 발전소와 함께 130만 4,939평방미터의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가야중공업, 성진지오텍 등 입주 안전공단의 성공조성 내항과 더불어 조선 다른 산업의 시너지 효과에 힘입어 고용 창출은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통영의 미래 발전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산업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통영 경제의 기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수산업과 조선업의 경기 불안과 불확실성에 사전 대처하고 새로운 사전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항로를 모색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천연가스 발전소는 그 대항로 장래 통영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 집회하였습니다. 이번 여건을 보면 최근 정부 6차 전력수급 대계에 의해 전력수급 전망이 민자발전소 건설을 확대해서 60여 개의 발전소가 민간 기업을 통해서 건설될 예정으로 있으며 금액 환상 50조 원 이상의 신규 시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유치 경쟁을 벌이는 등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전소 현지가 임해 지역으로 용수 공급 등이 용이하며 대전 통영 간 고속도로 및 국도 77호선과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특히 안전위반 상가 조성시 국도 77호선의 조기 확장이 약관될 수 있다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어 이러한
발전소 주변 인프라 구축으로 조선산업과 더불어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유사 발전소인 부산 천연가스 발전본부 개항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담을 생생하게 듣는 등 그동안 발전소 건설에 따른 오해와 인식의 변화로 현재 다수 주민들이 경제적인 사고로 유치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민 선명회와 현지 연합, 시의회 간담회 등을 거쳐 해당 지역 주민 2,003가구 중 70.58%인 1,442가구가 천연가스 발전소 유치를 동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연료인 LNG를 사용하는 친환경 발전소로 대기오염은 미미하다고 하지만 사후 보온사업 유치 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제강 대책을 당부해야 할 것이며 또한 주민들이 수용하는 업체 선정은 물론 각종 인허가성인 전 단계에서부터 환경 피해 최소화에 적극 대처하는 이민 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스공사의 냉수 배출로 인한 불량식 등 난여자는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소의 온수 배출에 의한 피해 또한 자명하게 나타날 것인가 온배수 처리에 대한 선진 사례를 보면 교육 양식, 어패류 종료, 육성, 시설 화해 분야, 농업 난방 등 온배수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인한 환경에 미치는 해와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송전선로가 345kV 선로의 전력 개통으로 과거 철탑을 세워야 하는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 심리는 지울 수 없는 실정으로 전력 개통, 연계 여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서 가공선로든 시종선로든 지역 주민과의 오해와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운영 중인 한국가스공사 공영생산기기 건설 당시 주민과의 약속 부분 이행에 따른 불신이 상존해 있는 가운데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상의 배출, 온배수 영향, 송전선로의 전자파 영향, 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 회비와 보상금 등 지역 환경과 주민 보상 문제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다친 통영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사업 유치 동향에 대해 지난 9월 제144회 통영시에 의해 임시회 시정 시 외의 건투시간 부족과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회된 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주민 설명회와 현지 견학,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지휘와 토론을 거쳤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전소에 대한 이해와 문제집 등이 도출되었다고 설명됩니다. 이에 우리 산건설위원회에서는 마침 통영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사업 유치 동향에 대해 심도 있는 지휘와 토론을 거쳐 주민 요구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집행부와 현대산개발 측에 성실히 촉구를 하면서 산성 책자한 남편임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따라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시의를 위해 지속 가능한 통행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두 번의 간담회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충분하게 기자회생으로 기준을 생각하고 바로 토론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 감성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통영시의회 회규칙 제35조에 의거 사전 토론 신청을 하신 의원님 중에서 반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부터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을 신청하신 이장근 의원님 나오셔서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자료는 고령시 발효발전 온배수 활용 방안 부분을 근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온배수는 지수한 해수를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대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를 일컫습니다. 자연 해수보다 수온이 연평균 약 7도 정도 높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 온배수를 직간접적으로 인위적으로 해양 환경에 유입되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서 해양 생물에 해롭거나 해양의 쾌적한 이용을 저해시키는
오염물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100만 킬로와트급의 발전소 1기에서 사용하는 배수의 양은 초당 50톤에서 60톤입니다. 저희 발전소는 184만 킬로와트입니다. 약 100만 킬로와트의 2배 가까운 설치 용량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는 24시간 내에 가동되어야 합니다. 법으로도 대한민국 발전소는 중단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돌아가야 됩니다. 초당 50톤 1분간 나가는 것이 3,000톤입니다. 1시간 동안 나가는 것이 18만 톤입니다. 24시간 나가는 온배수가 432만 톤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00만 톤, 100만 킬로와트급의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184만 킬로와트급일 때에는 864만 톤이 나갑니다. 두 번째, 55톤이 방류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분에 3,300톤, 1시간에 19만 8천 톤, 하루에 475만 2천 톤, 곱하기 이 두 개를 하면 950만 4천 톤이 온수가 나갑니다. 60톤을 가정했을 때 1분에 3,600톤, 1시간에 21만 6천 톤, 하루에 518만 4천 톤, 184만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1,036만 8천 톤이 온수가 나갑니다. 문제는 이 온수가 몇 도로 방류되어야 된다는 기준도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그걸 확인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발전소 냉각수의 지배수 온도차는 4도에서 12도로 연평균 7도 정도 된다. 우리나라는 온배수 배출 기준 및 관리 지침이 없고 오염물질인 폐수의 배출 온도를 40도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 수온의 범위 내에서는 수온 상승이 성장을 촉진하지만 임계 수온 이상에서는 해양 생물의 생체의 리듬이 깨지면서 생산성 저하 및 서식 범위 축소 등을 유발하고 심지어는 해양 생물의 사망을 초래한다. 두 번째, 생물의 분직 구조가 변하거나 특정 생물의 높이, 소멸 또는 새로운 종들의 발생을 초래하는데 특히 정착성 어패류가 많이 서식하는 어장 및 양식 어장에 온배수가 배출되면 생물의 높이가 어렵기 때문에 열 오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된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온 상승은 해수 밀도의 감소를 가져와서
해수 중 우유물질 증강률을 증가시키고 용존 산소의 용해도를 감소시킵니다. 발전소 온배수에 의해 해수 온도가 27.2도씨에서 31도로 상승할 경우 부착성 군집 구조가 우시하게 되며 37도씨 이상의 수온에서는 수주, 고동 및 따개비를 제외한 모든 동식물이 소멸된다. 온배수는 주위 해수와의 수온 차이에 의해 무력이 발생하면서 점차 수면으로 부상하여 수평 확장하여 주로 표층 수온을 상승시킨다. 제가 이 부분에서 잠시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흔히 온수와 해수가 혼합되고 섞이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온수와 해수는 물과 기름과 같은 현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수를 냉각수로 이용하는 발전소의 가동에 따른 해양 생물상의 피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에 의한 해양 생물의 피해는 냉각수의 지수 구조물에 충돌하여 입는 대형 생물의 치사, 냉각 계통을 통과하는 미소 생물의 치사, 주변 수온 상승 수역의 생물상 변화 등으로 구분됩니다. 냉각 계통 예능에서 수온 변화, 냉각 계통 내 부착 식물 제거를 위한 염소 등의 광물질 투여, 기계적 충격 등에 의해 동식물 플랑크톤이 손실된다. 이 부분에서도 제가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냉각 계통 내 부착 식물 제거를 위해서 염소 얼마나 되는 양을 먹는지 모를 겁니다. 그러면 이 염소를 왜 먹겠습니까? 여러분들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실 겁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소가 항물질을 투여합니다. 우리 천연가스 발전소 발전 기계 시스템에 스케일이 생깁니다. 스케일이 생기는 것은 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막히게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동맥경화처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여기에 그렇게 많이 막히느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해수가 냉각수를 통해서 노는 그 지수구에 나가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녹조류 같은 게 붙어서 각종 기계 시스템에 악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없애기 위해서 염소를 얼마만큼 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염소를 부었으면 다시 염소에 대한 화학물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양에 방류했을 때 다시 걸려서 어떤 과정이 가야 됩니다. 그렇지를 않습니다. 30년간, 앞으로 50년간 이런 온수가 배출됐을 때 우리 여러분, 우리 해양 생태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천연가스 발전소를 유치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달 반 정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상근희 위원장은 나와서 심사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 2차례 거쳤고 다른 지역에
발전소 견학도 했다. 발전소 견학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도 못했습니다. 주민 설명회 제대로 된 거 없습니다. 앞서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양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20개월이 소요됩니다. 우리는 2달 만에 이걸 하려고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식물 플랑크톤의 경우 삼천포 화전의 경우 7.5%에서 약 60%까지, 고리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55% 정도 소멸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동물 플랑크톤은 발전소 냉각계통에서 30%에서 100%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수구의 수온 상승폭이 10도 이상일 때 동물 플랑크톤이 냉각계통을 통과하면서 95%가 치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변 수온 상승 수역의 생물상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조류는 종조성이 바뀌거나 소멸하며 저서식물의 경우 종 감소 및 다양성이 저하되고 어류의 경우 종 교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난류성에서 하열대성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해조류 미역은 수온에 민감하여 타 품종에 비해 온배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제 지역구 겐네랑 미역은 임금님께 진상간 진상품입니다. 여기에 영기, 신촌, 개뉴, 거제, 겐네랑, 신촌, 광리, 학산, 주소도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성이 높고 0.03도에서 0.1도의 미세한 온도 변화도 감지를 합니다. 저는 개촌에서 커서 감시 앞으로도 다니고 합니다. 0.5도가 수온차가 나면 고기가 안 옵니다. 안 뭅니다. 다음은 발전 온배수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온도의 경우 40도씨 이하로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규모로 배출되는 온배수에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현재 발전소 자체 기준에 의해 온배수로 인한 영향을 측정하고 있으나 신뢰성 부족 등의 문제가 아주 많다.
그래서 발전소 온배수 배출 기준 및 관리 규정 부재로 항상 주민과 갈등 관계에 있다. 발전소 온배수 영향조사는 발전소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시스템도 없다. 제가 앞서 언급했습니다만은 발전소 준공하고 가동하면 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자기들이 조사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어떤 문제점을 갖고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도 이미 통보를 하고 조치가 다 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자료도 내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 또는 대책인 집행부가 포함되는 기구에서 온배수를 어떻게 측정을 하고 어떤 계획이 오는지 이런 걸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본다면 집행부가 문제점에 대해서 왜 난리를 안 합니까? 무슨 장점이 그리 많아서 장점만 그래 합니까? 그게 장점입니까? 유엔 해양법 협약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해양환경 오염은 인간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해양환경에 유입되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서 해양 생물에 해롭거나 해양의 쾌적한 이용을 제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배수 또한 해양 오염의 한 행태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캐나다는 오염물질의 경영을 열, 방사능 또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부 수질오염관리법에 의한 규제와 주정부의 수질 표준에 의해 온배수를 관리하고 있으나 기준치 초과 시 여기는 발전소 중단을 시킵니다. 수질 표준에 의해 온배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기준치 초과 시 발전소 발전이 중단된다. 그리고 미국 환경청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대수역 온배수 배출성 기준은 주 평균 수온의 증가가 연중 평균 수온의 증가가 연중 1도씨를 넘지 않아야 한다. 여름철 해수의 최고 수온이 27.8도에서 29.4도 이내여야 한다. 순간적인 최고 수온 변화는 30.6도에서 32.2도 이내여야 한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통영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지난번 보호수원으로
해주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볼 때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달 만에 얼렁뚱땅 해치울 것이 아니라 영양평가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뜻과 실이 있는지 분명하게 시간을 갖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고용 창출, 경제적 효과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반론을 하겠습니다. 30년간 발전소 상주 인력 간접 효과가 한 7,053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고용 창출 월 7,200여 명, 세수정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혼자서 시간이 많이 없어서 기준을 단순하게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한 가지 방법에서 고용 창출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뜻과 실이 있느냐, 간접 효과가 뜻과 실이 있느냐, 지금 집행부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3.5km 반경으로 주민 동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면입니다. 육지 부분은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3.5km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역 범위는 덕포, 옹돌치 끝에서 원평, 지도 서부, 안정 항리 여기에 어업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업이 되겠습니다. 45건에 169헥타입니다. 정치망 2건에 17헥타입니다. 마르 9건에 173헥타입니다. 해상 종묘 10건에 44헥타, 후액업 26건에 30헥타, 어선 213척입니다. 지금 반경 3.5km 범위 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고용을 하고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용 창출, 간접 효과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좀 반박을 하겠습니다. 울 1헥타를 박신을 하는데 사람이 한 5사람 정도 필요합니다. 꿀이 좋으면 한 6사람, 7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평균치 해서 한 5명 정도로 볼 때 169헥타에 3.5km 반경 내에 하루 845명, 한 달 25,350명, 7개월 177,450명. 여기에 적어도 3인 가족은 될 겁니다. 3인 가족까지 하면 532,350명이 됩니다.
3.5km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해역 범위는 황리 오장동 끝에서 의 서척 수도 지도 전체 논평 사마리까지 해역 범위가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양식업이 꿀 양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80세건에 316헥타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3.5km 부분에 대해서 53만 2,350명 상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5km를 했을 때 99만 5,400명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10km를 했을 때는 139만 8,600명이라는 이런 소요가 생깁니다. 이 자료는 우리 통영시에 등록된 부분만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거제 고수는 여기서 또 빠지는 상황입니다. 자, 10km를 했을 때는 어문만 전체에서 용남 하삼, 거제 합산, 사등, 가저도, 고성, 동해, 용정, 포항산, 남쪽 끝까지 갑니다. 해역 범위가. 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산출을 해봤습니다. 어선업입니다. 3.5km 부분에서 213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5km 부분에서 682척이 있습니다. 10km 부분에서는 약 1,000척, 946척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통영시에 등록된 부분만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제 지역구가 용남 강도 도산입니다. 제가 바닷가 살아서 이 판장이도 새벽에 나가고 내 동생도 고기를 잡는 거 봅니다. 이 사람들이 연간 매출이 7천만 원에서 억 정도로 보통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부분에 산출을 하면서 평균 8천만 원을 산정을 해봤습니다. 1년에 3.5km 반경에서 213척에 8천만 원씩 했을 때 170억 4천만 원이 수익고가 올라옵니다. 의익고가. 여기에서 앞서 제가 온수에 대한 피해 영향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피해 부분을 50%로 봤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1을 했습니다. 1년에 8억 85억 2천만, 10년에 852억 원, 30년에 2,556억 원, 5km 범위를 가했습니다. 1년에 200공이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하고 같습니다. 배척수만 늘어나고 272억 8천만, 10년에 2,728억, 30년에 8,184억, 10km로 가보겠습니다. 1년에 378억 4천만, 10년에 3,784억, 30년에 1조 1,352억. 저는 이런 천문학적인 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통영시 등록된 부분만 말씀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가 창출 금액은 미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해양 생태 파괴 돈으로 환산하겠습니까? 이게 저희들 겁니까? 우선에 뭘로 줘야 될 겁니다. 어건 보상하면 그 사람들 가면 됩니다. 어건 보상했다고 해서 우리 환경에 대한 보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중을 위해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같이 통영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사업의 유치 타당성을 제언하면서 생태계 변화와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통영 발전이라는 대명제 앞에 더욱 의연하고 결연한 마음,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먼저 결과적으로는 지난해 9월 15일 예비 전력이 5% 이하로 떨어지는 전력 수급 이기에 따른 지역별 순환 정전이 실시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9,094개 약 628억 원의 피해가 신청되었고 특히 이 중에는 2,527건 약 442억 원이 산업 분야로 막대한 경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2의 교육부 뭐든지 만들어가지고 생산해서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창출해 산업 분야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은 망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발전 설비의 추가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다음 우리 시의 현실은 2010년 1월 안정 일반 산업단지 등 약 90만 평을 승인받아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배우는 조선 경기 불황으로 착공조차 못하고 그런 단지 그대로 놀고 있습니다. 주력 산업이 조선업의 경우 수주 격감 및 신규 수주가 없어서 일부 업체는 일감 종료와 노상 내지 청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 수산물인 굴의 경우도 미국 FDA 실사단의 지역 해역 위생 상태 점검 이후 미국 내 유통 판매 및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서 수출길이 막혀 수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관광 상품인 한류수도 조망 케이블카 역시 기운영 중인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와 건설 예정인 3,000포 해상 케이블카 준공 시 또한 새로운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음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시 전망은 좀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기를 일시했으면 안 됩니다. 적기에
어떠한 사업도 어떠한 일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식경제부 전력수거 기본계획 발전 설비 투자 전망에 대한 특히 제7차 전력수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2014년 이후에는 설비 예비율이 13.9%에서 약 20.4%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1월 신월성 1요, 2014년 9월 신고리 3, 4, 5, 2018년 4월 신울진 1요기 등 원자력 발전소 준공이 예정되어 있고, 현재 불안정한 전력 수급이 완화됨에 따라 제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이후에 안정적인 전력 수급으로 새로운 발전소 건설 전망은 그리 밝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발전소 유치 시 문제점과 대책을 통해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반대쪽 우리 존경하는 이장근 의원님께서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만, 초당 24톤 정도의 온배수 배출로 인한 연안 생태계 변화가 34만 약 5천 볼트 송전설로 그리고 송전탑에 의한 전작의 영향, 환경 개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 사업이 제6차 전력수거 기본계획에 반영될 경우 관련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와 피해 영향조사 등을 실시하고 지역 주민 대표, 지역 주민과 토영시 사업 시행사 등 공동 MOU를 체결하여 온배수에 인한 피해와 송전탑 및 송전선로로 인한 전작의 영향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사립니다. 또한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 발전소에서 온배수를 이용한 어민 소득 증대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온배수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연구본부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 경제가 어느 때보다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 비추어 우리는 분명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모색해야 합니다. LNG 발전소 건설 사업 유치는 우리 시 발전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큰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우리가 이러한 경제적 위기 국면에 그대로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기업을 유치하여 성장 동력에 물꼬를 틔우고 저 역시 이곳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토양의 자연과 환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긍정적으로 더욱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발전소 유치에 당위성도 어느 정도 인정됩니다. 해당 지역 주민 동의가 한 사람 한 사람 대화를 통해서 70% 정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분들의 염려하는 그러한 부분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하니 하지 말자. 유치하되 이러한 부분과 문제점은 이렇게 보완하여 철저한 얘기를 해나가자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 모든 일은 장단점과 양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최대한 보완하도록 다 같이 눈을 부릅뜨고 사업 승인 전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전 영향평가와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하고 챙겨 나가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각종 인허가 승인하게 합니다. 환경과 주민 피해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으로 합니다. 자연과 환경은 후대에 물려줘야 할 가장 존귀한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발전소 건설 이전 단계에서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잘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미래를 향한 길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회피하거나 예민하기보다는 문제점의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토양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사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줘야 하듯이 풍요로운 미래도 함께 물려줘. LNG 발전소를 건설하여 지역 경제도 살리고 환경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상생의 길을 열어봅시다. 다 함께 손잡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토영시 의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